그래서 정채윤 씨 저하고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고, 김진순 씨는 처음이시죠? 저희 학원. 예? 아, 지난달에. 어제 끝나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저하고 수업은 처음이시. 예. 구미란 씨도 처음이죠? 몇 년 전에. 아, 몇 년 전에요? 네, 여자분 선생님한테. 아, 그때 무슨 공부하셨어요? 네, 컴활. 아, 커말 하셨군요. 네. 저하고는 처음이시네요. 네. 그래서 김진순 씨, 구미란 씨만 저하고 처음이시고, 이은지 씨는 지금 오후에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박승배 씨도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남자분이신데, 네, 저하고 옛날에 회계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권순자 씨 어저께까지 저하고 같이 FAT 1급 하셨고, 자, 그래서 지금 다 저희 학원 다녔던 분들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우리 고지현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다녔는데,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반갑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뭐 1교시 금방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수업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학원의 국비훈련 과정을 소개한 건데요.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9월 23일 오늘부터 우리가 12월 22일까지죠. 12월 아마 셋째 주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22일이 금요일이에요. 12월 22일 금요일 날 딱 끝나고 바로 23, 24 막 크리스마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야간 수업은 금요일 날까지 하면 너무 우리 근로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게 꽤 됐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2년인지 3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야간반은 금요일 날을 수업을 뺐어요. 그 훨씬 전에는 이 야간반도 월화수목 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요일은 좀 하루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100시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수업하니까 우리가 50일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23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뭐 이제 조만간에 저기 추석 연휴도 있고 또 10월 9일 날 한글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공휴일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일수가 총 50일이 되겠고요. 시험은 언제 보시느냐 하면은 12월 초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업이 22일 날 끝나거든. 진도는 그 초에 다 나갈런지 거의 나갈 겁니다만은 진도는 이게 시험이라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안 풀어보고 12월 초에 보시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다가 나는 자신 있어. 그냥 뭐 문제 많이 안 풀어봐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은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 그 기간이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테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접수해서 12월 5일 날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종강하는 날짜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내년 시험을 보셔야 된다. 내년 2월 초에 첫 시험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1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과정의 목표는 TAT 2급 합격에 있습니다. TAT 2급 합격. 그래서 이 TAT 2급은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세무회계 2급이라고 하는 거죠. 세무회계 2급. 한국 공인회계사에서는 세무회계를
TAT라고 해서 FAT 1급의 다음 단계. 그래서 회계 자격증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고급 과정이죠. 자, 배움카드 출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이제 좀 오래되신 분은 잘 모를 테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배움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배움카드를 우리 버스 탈 때 체크하듯이 이 동글에다가 들어오실 때 꼭 대셔야 됩니다. 대시면은 소리가 많이 나. 대시면은 모니터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모니터에 여러분 이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실 때도 이 아까 그 기계 동글에다가 대시고 퇴실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카드로 하실 분은 들어오실 때 배움카드 입실 체크하셨으면 나가실 때도 배움카드로 퇴실을 체크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핸드폰에 그 고용노동부 출결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설치하면은 핸드폰만 잘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동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출결 앱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요. 뜨면은 여기 QR 출결과 비콘 출결이 있는데 비콘 출결이 편해요. QR 출결은 이 복도에 써놓은 QR 코드를 촬영하는 것이고 비콘 출결은 이 복도 위에 우리 그 여러분 핸드폰에 그 와이파이 말고 뭐죠? 근거리 통신망 와이파이 말고 블루투스. 블루투스. 여러분 핸드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콘이 블루투스 통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왔다는 것을 입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콘 출결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비콘 출결. 자,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신다면은 핸드폰을 집에 놓고 다니지 않으신다면은 집에서 학원에서 비콘 출결로 하는 게 편하겠고요. 나는 뭐 핸드폰 귀찮다 그러면 배움카드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에 입실은 카드로, 퇴실은 비콘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하려면 핸드폰으로 입실과 퇴실, 카드로 하려면 카드로 입실과 퇴실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출결 관리는 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엄격합니다. 정부에서 이 교육기관들에서 출결을 엉터리로 하는 사례들이 요즘은 없는데 몇 년 전에 많이 적발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발당한다든가 하여튼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출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엄격하니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출결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가끔 이제 반에서 친하다 보면 배움카드를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나는 주차하고 가니까 좀 늦으니까 같이 차를 타고 온 친구분한테 카드를 주고 내 것까지 찍어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부정이에요. 출결은 오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맡겨서 선생님이 그냥 매일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확한 출결 요거 당부드리고요. 지각은요. 지각하고 조퇴는 3번이 되어야 결석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 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계속 해야 돼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 이응이 빠졌네. 그리고 뭐 수시로 손 씻기 필요하시고요. 손 소독. 뒤에 보시면 저기 거울이 있는 곳에 소독, 손 소독제 있습니다. 오시면 그냥 한 번씩 손 소독하세요. 학원에 오시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저 거울이 있는 곳에 티슈가 있어요. 소독 티슈도 있고 그냥 일반 물티슈도 있습니다. 가능한 소독 티슈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독 티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한번 닦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 지금 이번 달에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밖에 없어요. 요즘은 지금 그 사태가 사태인 만큼 저도 지금 이 교실에서 수업해 본 지가 지금 3주 만이에요. 이 교실에서. 얼마 전에 그 2.5단계 들어가면서부터 회계 수업을 전부 원격으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8월 말인가 그렇게 되죠. 9월 초인지 8월 말인지 지금 거의 3주 지났어요. 3주. 그래서 3주 만에 저 이 교실을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해야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 강사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피곤한 줄.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게 아주 강사들 진짜 죽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수업을 해야 돼요. 이 피로도가 이 오프라인 수업의 3배 정도는 되니까 2~3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전염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배우는 분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자, 가리키는 분은 교실에서 이렇게 대면 수업보다는 훨씬 힘들더라. 대면 이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 원격 수업은요. 뭡니까?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이것도 신경 써야 되죠. 막 그 채팅창에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성공적으로 끌으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한눈에 이게 그 감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원격 수업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카메라 안 켜고 수업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지 지금 한 분은 주무시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로그인만 돼 있는. 그런데 그리고 비교적 제가 성공적인 것은 지난번에 그 야간반처럼 전부 카메라 켜고 하니까 대면하고 거의 같아요.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별로. 근데 깜깜한 상태에서는 더 피곤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소독 잘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키보드 마우스 이게 저런 티슈 이용하셔가지고 적어도 한 번은 닦으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학원에 나오시면 체온 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거 쓰시고 저도 밑에다 쓸 거예요. 저도 밑에다 이제 오늘은 제가 안 썼는데 내일 저도 여기다 체온을 씁니다. 이제 출석 체크가 여러분이 자기 체온을 여기 쓰는 것입니다. 그 2번씩 재라고 그래요. 체온을. 근데 2시간 수업하는데 체온 2번씩 재면 너무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한 번만 입실할 때 한 번만 재겠습니다. 자, 여기 잘 실천해 주시고요. 이 제적 처리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요 3가지 사유가 되면 제적 처리된다는 것은 제가 인쇄해 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지금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적 사유가 뭐냐면요. 단위 기간에서 50%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제적이 된다는 겁니다. 단위 기간은 뭐냐면요. 오늘이 9월 23일에 시작을 했잖아요. 10월 22일이 하나의 단위 기간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이 사이에 수업 일수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빨간 글씨가 있으니까 수업 일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니, 목요일날 빼야지. 금요일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넷, 열다섯, 16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 첫 단위 기간이 16일이 나와요. 예, 그렇죠. 수업 일수가. 그러면 16일의 절반은 8일이죠. 16일 중에서 8일 결석해 버리면 절반, 50% 결석한 거죠. 그러면 제적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전체 결석이 총 수업 일수의 20%를 초과하면 또 제적이 돼요. 20%를 초과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일 수업이잖아요. 20%면 5, 20. 10일. 10일까지는 전체 결석 일수가 10일까지는 괜찮아요. 11일이 되면 그게 제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석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요 기준을 잘 피해서 결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정 출결하면 제적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갑자기 밤에 이렇게 인터뷰 조사를 나옵니다. 수업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와요. 신분증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인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훈련기관이 뭔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해요. 그럴 때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지만 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러 온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요새는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 그러나 요즘도 지금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아까 했던 말씀이니까 요거 학원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입실하면 소독 티슈 쓰시는 거, 손 소독 자주 하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사항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학원의 수업이 금지가 안 되는 상태라면은 여러분도 편하고 편한지 여러분이 나오시기가 힘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업 성과 면에서는 대면 수업이 그래도 성과가 좋습니다. 저도 이 수업이 좋아요. 그런데 집합 금지 명령이 또 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수업 12월 22일 날 종강인데 만약에 집합 금지 일주일 만약에 발령이 됐다. 그러면 또 수업 일수가 연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저희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면 수업보다는 원격 수업을 지금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원격으로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은 저희는 바로 원격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할 때는 제가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어떤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집에 인터넷이 일단 되어 있어야 돼요. PC가 있어야 됩니다. 노트북이든 PC든 거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법은 금방 무료이기 때문에 금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집에 PC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론 수업은 핸드폰으로 가능한데 실기는 핸드폰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PC가 있고 가능하면 듀얼 모니터 편합니다. 듀얼 모니터. 지금 제가 모니터 여기 하나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듀얼 모니터입니다. 여기 모니터 하나를 더 연결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모니터가 집에 한 대 더 연결했으면 한 대는 컴퓨터 선생님 강의하면 띄워놓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실습할 프로그램 더전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따라서 입력하면서 강의 듣는 거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 시스템이 이 회계 수업 원격 수업 듣는데 최고 좋아요. 이게 안 된다면 PC 한 대라도 모니터 좀 큼지막한 걸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요 여러분들이 없으시다면은 좀 어떻게 이번 기회에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거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제가 저기 또 하나 이제 개인정보 이용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분의 전화번호 같은 거를 이런 세일센터라든가 2001짜리 센터에 연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근로자신데 여기 지금 앞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앞으로 취업 일자리가 있으면 좀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학원에서의 취업 지원 활동보다는 이러한 이천 세일센터나 일자리 센터의 취업 지원 활동이 훨씬 더 왕성합니다. 거기에 연계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7분이잖아요. 오늘은 6분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분이 하실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전부 80% 이상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료증에 평가 시험을 보는데 이제 평가 시험을 언제 보는지는 거기 이제 좀 이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료증에 P, F 이렇게 P는 패스, F는 fail, 불합격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본 거하고 출석률을 7대 3을 반영해 가지고 우수 훈련생 표창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어느 분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여러분들을 서열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서 잘 가리키라는 거죠. 잘 가리켜서 좀 성과를 내달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의 평가니까 여러분들이 평가 시험 보는 걸 그냥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종이컵을 안 쓰고요. 이 머그컵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옆에 방이 카페입니다. 옆에 방이 그 카페에 가시면은 이런 컵이 뒤집어져 있고 그 컵 위에 여러분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컵을 이제 여기에다가 물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사용하다가 저녁에 이제 수업 끝나고 가실 때에는 컵을 닦아서 있는 자리에 엎어놓고 가시면 그 다음날 또 쓰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이 컵을 쓰시다가 끝날 때는 이 컵을 여러분이 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건물 내에서 금연이고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주간반은 좀 사용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야간반은 지하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돼요.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무료 주차장 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 안내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2교실에 있습니다. 자,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여자 화장실이 이쪽 밖에 복도에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화장실에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없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세요. 휴지 창고에서 꺼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 개인컵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개인컵 쓰시고 여기가 정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정수기물이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간단한 뭐 둥글레차 같은 거, 녹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시면 드시고요. 쓰레기통은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쓰레기통은 밑에 발판이 있으니까요. 발로 밟으면 문이 열립니다. 발판을 밟고 이용하시는 게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그림이 뭐냐면, 싱크대, 여기 컵 닦는 곳이 여기 싱크대 이 자리죠. 여기서 싱크대 이용하시고. 자, 이 화살표가, 여러분이 여기 학원 올라오실 때 올라왔던 그 계단이 일종의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1층이 문제가 있으면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옥상으로 올라갈 때는 위로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이 멀잖아요. 바로 빨리 대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화문이 하나 있죠.
여기서 우리 안쪽에서 열 수가 있어요.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또 1층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여기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비상시에만 활용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학원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유사시에 빨리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소화기 사용법 한번 보죠. 네, 다 아시겠네요.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화재가 잠깐만요. 발생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한 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정핀을 뽑습니다. 이거 왜 안 뽑히지? 이상하네. 왜 이래? 네, 죄송. 어디까지 봤죠? 자, 이 학생이 안 뽑힌다고 그러는데 왜 안 뽑힐까요? 네, 지금 이 학생이 이거 누르고 있잖아요.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손잡이를 잡으면 안 되죠. 그냥 뽑아야 됩니다. 네. 이상하네. 왜 이래? 호스를 빼고 화재를 향하여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 소화약재가 방출되며 화재가 진압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화약재 반드시 바람에 등지고 서서 방출하여야 하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리면 좀 더 향상된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실의 소화기는요, 저 뒤편에 있습니다. 교실의 뒤편에 있고, 나가면 바로 복도에도, 문 앞에도 소화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실내에서 진동이 감지되면 화재를 대비해 집안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모든 전열기를 끕니다. 유리나 천장의 파편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튼튼한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한 후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땐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몸을 낮추면서 대피합니다. 실외에서 지진 발생 시 가방 등 들고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서는 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터나 큰 길로 이동하고 밤이나 전신주 아래는 피하고 끊어진 전선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지진 발생 후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서는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운행 중인 선박은 항구로 복귀하지 말고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응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가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80% 여러분 꼭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직자분들은 수료하신 다음에 꼭 취업 성공하시고요. 예,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그래서 010-6291-3234 저한테 뭐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무슨 일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기다리지 않고 좋겠죠. 그래서 긴급히 연락할 사항들 문자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와이파이 이름입니다. 와이파이 이름과 밑에 패스워드. 그래서 학원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요거 메모해 주셨다가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학습 안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네. 네? 학습 안내서요? 예, 예. 아, 거기 책만 있었나요? 여기가 책만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 안내서를 가지고 나머지 사항 좀 더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안내서 표지는 제목이고요. 여기 밑에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분류라고 하는 거 표지에 보시면 있는데 우리가 이제 NCS라고 하거든요.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NCS라고 하는데 NCS의 그 대중소 세분류라는 그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 코드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훈련 과정의 개요 있습니다. 훈련 대상자를 보시면은 약간의 선수 능력을 요하고 있죠. TAT 2급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선수 학습이나 직무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 자를 훈련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현재 기업의 세무회계 실무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세무 또는 회계 직종의 NCS 능력 단위 2수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NCS 회계 2수준이 뭘 말하느냐. 우리 자격증으로 말하면요, FAT 2급이나 1급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FAT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만약에 나는 여기 해당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해당되시죠. 자, 우리의 목표는 1, 2, 3이 있습니다. 1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부속 서류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과
연말정산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산 시스템, 즉 더존 스마트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근로소득 관련된 작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전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 여러분이 오늘 지급받은 그 교재는 TAT 2급의 수험서입니다. 그래서 TAT 2급 수험서를 가지고 한국공인회계사의 TAT 2급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요. 총 100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실무 실습 관련한 시간이 40시간, 근로소득 관련해서 30시간, 부가가치세 관련해 이 세 개가 다 부가가치세예요. 이것이 또 30시간 해서 25, 30 이게 30. 그래서 제가 위에 걸 봐요. 60시간이죠. 60시간이 근로소득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습일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소득 관련된 평가는 12월 16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거의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이거네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시험은 12월 8일 날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은 BNCS라고 했는데 BNCS는 이론이나 아니면 그 시험 대비 수업을 여기 BNCS로 뺐는데요. 우리 TAT 2급 이론 요 앞부분에서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앞부분 수업이. 오늘은 이제 재량교과 3시간을 잡은 것은 오리엔테이션, 사전평가 시험, 또 마지막 날 수료 이런 것들에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건 수업 외로 3시간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사전평가 시험, 뭐 수료식 이런 걸로 잡혀 있어요. 오늘 2시간은 재량교과로 원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TAT 2급 이론을 할 텐데요. 약 20시간. 그래서 시험도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11월 23일. 그래도 아직 멀었죠? 11월 23일. 다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다 뒤로 좀 밀어놨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 고취된 다음에 평가시험을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실습은 TAT 2급 실기라는 것인데 TAT 2급 실기는 별도로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세무실무가 뭐냐면 이거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한 시험 12월 16일 날 보는 것과 12월 8일 날 본 이 부가가치세 시험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 없이 그냥 평균 점수로 시험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은 딱 3번 보시는 거예요. 11월 23일 날 한 번, 12월 8일 날 한 번, 12월 16일 날 한 번. 그래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아까 성적 이것으로 성적이 입력이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 NCS 훈련 이수 체계도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무라는 직종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세무 직종에 이번에 TAT 2급 과정에 편성한 것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이 두 개를 편성했어요. TAT 2급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법인세가 안 나와요. 법인세, 지방세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이제 TAT 2급 이론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NCS는 전부 다 실기만을 얘기하니까 모기가 들어오니까 좀 유리창을 좀 닫아야 되거든요. 창문을.
그래서 시험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험 한번 보고 부가가치세 시험 한번 보고 그리고 TAT 2급 한번 보고 이제 3번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목표와 그 세부적인 내용과 훈련 시간을 정리한 건데 이 부분까지 뭐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요거는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5페이지 말고 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인가요? 예,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평가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6페이지에 평가 방법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하는 거죠. 혼합형으로 낼 건데요. 서술형, 선다형. 선다형은 뭐냐면 사지선다형 문제도 있고 서술형 뭘 직접 쓰는 거 단답형처럼 분계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낸다는 거죠. 그게 섞여 있습니다. 수료증서에 이렇게 합격 P와 F로 합격이면 P, 불합격이면 F 능력 단위별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점수는 HR린의 전산망에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조회가 훈련생이 볼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메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60점이 안 나오잖아요. 시험 보셔가지고 그러면 시험을 다시 보셔야 돼.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번에 합격을 합시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이제 이런 걸 시험을 낸다는 건데, 아직 이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내용은 하여튼 배운 것 가지고 시험을 볼 거고 시험 보기 전에 평가 내용을 제가 힌트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공개합니다. 이런 문제 낼 겁니다 하고 제가 미리 다 작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앞에 했던 과정에서 제가 힌트 주었던 거 그대로 그게 평가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시험 보기 뭐 한 2, 3일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다 알려주면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나오겠구나 감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미리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세무 실무에 이거 아니고 너무 내용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 BNCS TAT 2급 2로는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13페이지에 여러분 페이지로 13페이지예요. TAT 2급 2로는 시험이 제일 먼저 보죠. 선다형입니다. 선다형. 이론이니까 전부 사지선다로 시험 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60점 미만이면 다시 시험 공부하셔가지고 그날 결석해도 다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은 결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평가 내용은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할 거예요. 배운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TAT 2급 실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평가 방법에 보면은 여기가 몇 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평가한 것과 근로소득 평가 점수의 평균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시험은 안 봐요. 부가가치세 평가한 것과 근로소득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이 과목의 점수에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이 좀 많지만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앞에 그 시험 보는 일정이라든가 또 60점 이상이 합격이라든가
60점이 안 되면 재시험을 봐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소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S를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NCS의 소개는 제가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셨을 때 댁에서 한번 홈페이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ncs. 아이고 한글이네. ncs.go.kr입니다. ncs.go.kr 하고 엔터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NCS란 무엇이며 NCS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이 아니고 이 NCS의 추진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있었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 정부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추진 여기 연역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왜 국가가 도입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요 NCS 채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훈련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NC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이라든가 큰 기업에 취업을 하실 때는 NCS 소양교과 그 NCS의 그 기본 교과 10과목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NCS 이러닝에서 또는 자료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기억하셨다가 사이트 주소 너무 쉽죠? ncs.go.kr 여기서 좋은 정보 많이 얻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또 소개해 둘 사이트는 저희 상하탑 컴퓨터학원 사이트인데요. 자, 상하탑 컴퓨터학원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우리 학원에 대한 개강 정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학원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학원 방송 클릭해 보시면요. 제가 유튜브에 채널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김원장 회계입니다. 이 채널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강생 교실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결석생이 있을 때는 제가 그날 수업을 깜빡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깜빡하지 않았다면 그날 수업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결석했을 때는. 그래서 결석을 하지 않을 때는 녹화 안 해요. 왜냐면 녹화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업할 때. 수업할 때 조금 이게 녹화해 놓으면 그 동영상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러우니까 결석했을 때는 여기서 해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재생 목록 FAT 1급 기출문제, TAT 2급 기출문제. 여러분 TAT 2급 기출문제는 여기에 제가 앞에 다른 회차 수업할 때 기출문제 풀이했던 걸 여기다 녹화해가지고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녹화를 아마 안 할 거예요. 이 녹화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게 올 봄에 수업할 때 제가 녹화해 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다시 보실 때 여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김원장 회계 저희 상하탑 컴퓨터 학원에서 학원 방송으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가서 김원장에게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여기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여기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은 다 공개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시려면은 지금 이미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해당이 없겠으나, 아이고, 지금 저하고 회계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AT 시험을 처음 보시잖아요. 예, 여기입니다.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배너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 밑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다가 더전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 이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미리 해 두시고 또 앞으로 시험 접수하시려면 여기 회원가입이 미리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 하실 때 여러분들 이쁘게 찍은 사진 스캔해 가지고 사진 미리 올리시고 이렇게 회원가입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회원가입 여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네, 그러면 이제 NCS 소개 및 관련된 사이트 소개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50분이 됐죠? 네. 지루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0분간 쉬었다가 8시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